부산 여중생 사건이 커지면서 다른 사건들도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릉에서 10대들이 이종우 씨님 네. 집단 폭행한 사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명이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인데요. 예. 이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래전 사건입니다. 7월 달 오래전 얘기입니다. 7월 예. 17일 날 벌어진 사건인데요. 7월 17일 오전 1시 바닷가에서 같은 또래 여고생 나이에 이 15에서 17살 또래의 여학생들이 예. 한 명을 집단 폭행을 했고 예. 해변가에서 또다시 오전 5시에는 방에 데려와서 또다시 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2차의 폭행을 걸쳐서 계속 폭행을 한 다음에 간신히 빠져나온 이 피해자가 예. 바닷가에서 쓰러지자 지인이 발견하고 구급차로 그 병원에 실려간 그런 사건인데 예.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어찌됐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 2개월 동안 사실 마음속으로 끓이고만 있었거든요. 가해자의 그랬을 것 언니 같아요. 가족들은. 예. 그런데 이 부산 여중생 사건이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좀 이렇게 보여지자 용기를 내서 아마도 그 피해자의 언니가 SNS에 이런 사건도 있었다 하고 예.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부산 사건 가해자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데 손 변호사님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폭행을 생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끔찍한 부분이 뭐냐면 자신들이 폭행하는 그 장면을 영상통화를 통해서 지인한테 모두 다 생중계를 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이 피해자가 이제 뭐 피해를 입거나 맞은 사진 같은 것들을 돌려보면서 얘기를 했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자랑스럽게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잔인합니다. 피해자를 어떻게 보면 제2차 피해라고 해서 피해자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거예요. 예. 폭행에 그치지 않고 이 맞아도 싸다라는 인식,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들 공유하면서 사진을 보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 이렇게 맞았어라고 이렇게 돌려보고 생중계하는 거. 예. 그만큼 범죄에 대한 자각과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예.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재영 평론가님 10대들 범죄를 보면 그거를 자랑 삼아서 SNS에 올리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죄의식이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게 자신한테 잘못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의식을 못하면서 예. 오히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과시하는 거. 느낌으로 또 하나는 예. 이 피해자한테 최대한의 망신을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런 어떤 이 죄책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나타난 현상인데, 요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 격분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이례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날 당일날 오후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7시간 정도에 걸쳐서 예. 일단 해변에서 집단 구타가 이루어지고 예. 거기에서 돈도 뺏고 휴대폰을 모래 묶고 이랬다고 하는데 해변에서 가해자 중에 한 명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끌고 간 거군요. 거기서 또 구타를 하고 거기서 또 영상통화로 중계를 하고 예. 거기서 애를 화장실에 묶어 놓을까 말까 자기네들끼리 그런 대화를 하다가 다시 또 끌고 밖에 나가서 해변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거기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구급차에 실려가서 풀려나게 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죄질이 너무나 안 좋은데 예. 문제는 그 가해자들이 지금 멀쩡하게 아주 태연하게 SNS로 대화를 나누면서 장난스럽게 이번 사건을 보고도 요번에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고도 피해자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이 사진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때렸던 애가 더 못생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장난스럽게 대화를 했다고 해서 예. 더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SNS를 보면 더 가관이에요. 그냥 나 소년원이나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인식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 가해자들의 SNS에서 같이 술 먹는 모습이라든가 가해자들끼리 그리고 예. 그 후일담을 하는 얘기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 가족들이 정말로 공분하고 있다는 거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무너지겠죠. 정말 예. 무서운 10대, 우리가 과거에 앙팡 때리불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10대 반항 정신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 과거에 우스갯소리로 북한의 김정은이 남친 못하는 이유가 그 무서운 중이 이 이후에 이 10대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10대 과격함, 이 폭력성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전혀 그 10대를 설득하지 못한 채 10대 내부의 그런 폭력성과 또래 문화는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피해 학생이 도리어 피해 학생과의 가족들이 더욱더
그런 슬픔에 떨어야 되고 분노에 떨어야 되고 예. 지금 피해 학생의 경우는 뭐 전치 2주의 뭐 상처뿐만 아니라 의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데 그런 비용도 일부 뭐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받긴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까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10대 무서운 가해자들끼리의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결국은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을 만들고 있는 거. 그리고 예. 피해자는 정말 그 이후에 또 다른 가해자들끼리 SNS에서 술 마시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다른 그런 분노에 젖겠습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가해 때리는 학생 10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피해자 가족 얘기를 들으면 한 달이 지나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해자의 한 명 정도만 지금 계속 뭐 수사를 하는데 예. 수사에 어떤 진전은 전혀 없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론 가해자들의 어떤 부모가 뭐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뭐 지금 있지도 않고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피해자의 부모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폭행을 했는데 최소 전치 2주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해자들에게 온당한 어떤 수사, 뭐 온당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느끼는 것인데 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해자들의 어떤 보복이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언니까지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SNS에 글을 올린 언니까지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2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 그런데 그야말로 부산 여중생 사건에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올린다면 예. 지금 이 상황이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폭행 사건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속을 끓이고 있을 사건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하는 저는 어떤 GH입니다. 전 요즘 막 걱정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걱정이 물어봐야지. 예, 궁금하지 않습니다. 안보 걱정 때문입니다. 본인 걱정이나 먼저 하시는 게 북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단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압박과 제재. 진짜? 예. 나는 왜 못 들었지? 소통이 잘 안 되시니까. 아, 내가? 예, 문통께서 그 미국, 일본 정상들이랑 계속 논의하면서 어저께도 공식적으로 얘기하셨던데 이 고강도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대북 원유 공급 차단. 아, 그거 세다. 세지요. 이 원유 공급을 차단시키는 거면은. 이게 그걸 갖다 지금 압박하도록 논의 중에 있다? 그렇죠. 센데?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저 미사일 탄두 증량 그 제한한 거, 그 없애기로 미국이랑 전격 합의했다. 예, 38년 만에. 38년 만에 어떤 미사일의 주권을 찾아온 게 아니냐. 예, 탄두 증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는 거는 예, 우리도 이 핵무기급의 파괴력이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렇지. 그 제한이 풀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북한의 전 지역을 이제 타격이 가능할 수 있게 되고. 지하 수십 미터 빵카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파괴력의 미사일을 우리가 이제 뭐 가질 수도 있다. 빵카가 아니라 벙커. 아, 벙커. 그렇게, 예, 벙커라고. 하여튼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합니다. 예. 이 강력한 안보. 이 정도면은 뭐 역대급인데. 그러게. 압박과 제재도 되게 센데, 이거? 예, 근데 왜 마치 이 지금 정부는 이 대화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기레기들 덕분에. 아하. 아직도 우리의 귀염둥이 기레기들. 언론 반편이들. 그러니까 언론 사자들 아주. 그리고 우리 보수 정당의 사랑스러운 동료들 덕분에. 그렇지. 우리 동료들. 아, 너무 좋아. 가끔 나도 속아. 아주 헛소리 할 때마다 나 진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압박과 제재도 가고, 대화의 창도 따로 열어놓고, 선택하라 이거야. 이 두 트랙으로 그래 가고 있는 건데, 계속 딴소리만 해. 아니, 대화는 하지 말자, 또. 그럼 뭐 하자고? 전쟁하자고? 입으로 센 척만 하는 거야. 대화는 못 내놓고. 알잖아요. 우리가 안보를 입으로만 챙겨버릇해가지고. 솔직히 우리 식구들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아니야. 그렇지 않고, 우리 보수 식구들도 확실하게 아는 건 있지. 뭐 있지? 선거 때 안보장사. 안보장사 잘 못잖아. 쏠쏠이 빼먹었지, 뭐, 여태껏. 우리, 그리고 그 강력한 압박과 제재. 그건 잘했잖아요. 우리 뭘 잘했지? 확성기. 그래서 그 북측을 향해서 이 강력한 노래 많이 틀어주고. 너무 강력했지. 그러니까. 삐라도 막 뿌렸지. 아유, 강력하게 뿌렸지. 그럼. 생각하면 우리도 많아. 예. 보수 집권 9년 동안, 안보,
또 생각나 또 뭐 있어 뭐? 응? 방산 비리. 방사. 아 뭐야? 그게 첫 손에 꼽힐 아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 뜻 아니야 이거든. 그리고 군 미필자들이랑 줄줄이 그 지하 벙커에 모여 앉아서 그 담소 나눌 때도 저는 되게 든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개그 치면 나도 친다. 그러시든가. 난 그거 그럼 친다. 미국에서 전자권제 가져갔어야 했을 때 우리 보수 식구들이 아 싫어요 안 가져요. 우리 그쪽에서 계속 갖고 있어 주세요. 했던 거. 자, 응? 이제 거기까지만 치고 오빠라, 이제 이게. 들어갑시다. 얘기 더 해봤자. 아 좋잖아. 자주국방보다 타주국방이 자세 좋잖아. 어쨌든 끝물이에요, 이제. 그 안보 장사도 더 해먹기도 힘들고. 한편으로는 다행이야. 보수가 안보는 잘 챙긴다라는 억울한 누명은 이제 우리가 벗게 돼가지고. 우리 바빴거든. 바빴지. 뭐 챙기고 싶었지만은 9년 동안 우리가 딴 걸로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그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 내가 제일로 많이 챙기는 거는 내 자신. 확 온다. 오지. 들어갑시다. 아 웃을 예. 기분 아닌데 들어갑시다. 그래, 아, 문 열어요. 갑자기 또 기분 확 떨어지네.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에, 북의 도발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제1야당, 자한당, 코믹하지 않습니까? 코믹합니다. 북핵보다는 방송사 사장이 더 중요한 안보정당. 국회 본회의도 막 무산시키고. 예, 그래서 대북 규탄 결의안에도 불참하고. 그래갖고 우르르 또 몰려다녀. 대검 갔다, 뭐 방통위 갔다. 참 산책하기 좋은 날씨잖아요. 좋지. 뭐 단체로 왔다 갔다 하면 또 소풍 나온 기분도 들고. 그러니까 같이 버스 대절해서 왔다 갔다 하고. 기왕할 거면은 그 방송사 앞에서 노숙하면 해보는 것도 잘 것 같아. 노숙. 응? 그렇지. 그러니까 말은 장외투쟁인데 지금 너무 한가해 보이니까. 나라의 안보보다 방송사 사장 그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절박하다면은 그 절박한 마음 티를 내야지. 막 들어눕고 막 뭐 옷도 좀 찢고 막 이렇게. 그렇죠. 단식 투쟁도 괜찮은데. 그렇지 단식 괜찮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게 꼭 금배지 달고 있는 어버버 연합 같아. 2만 원씩 주고 싶다. 그래도 용감하게 하지. 아유, 그치요. 아무나 못 하거든 그. 아무나 못하지요. 예. 우리 자한당이 언론 장악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한 것이다. 그 용기야. 참 그 본인들도 분명히 웃음이 나올 텐데 그 웃음을 참으니까. 그게 난 대단하다는 거야. 그 1등이야. 코미디 할 때 그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우리 해봤잖아. 웃음 참는 거. 지금 이제 오직하면 그런 코너가 있었잖아. 아 근데 그거를 견뎌내고 그냥 다들 그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 최고야. 그런 면에서는 뭐 못당해. 아무튼 이 국회 보이콧에 대한 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보이콧은 보이콧. 시민들은 자한당 보이콧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하는 거니까 뭐 용감하긴 한 거죠. 나는 고마워. 이러면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난 잊어줬으면 좋겠어. 나 조용히 살 거야. 나 진짜 내버려둬. 진짜 나 조용히 살 수 있어. 그 잊혀지긴 어려운 인물이신데 에이. 그런 또 헛된 바람을 나 갈 거야. 내일 봐요. 안 하네. 예, 안 오나 봐. 내가 손에 장을 지지지. 이복의 젊은이. 아, 예. 이 노래 무슨 노래인가? 아이고, 저분 참 안 된 분이죠. 딱 한 분이죠. 누군데? 부산 여중생 사건이 커지면서 다른 사건들도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릉에서 10대들이 이종우 씨님 네. 집단 폭행한 사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명이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인데요. 예. 이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오래전 사건입니다. 7월 달 오래전 얘기입니다. 7월 예. 17일 날 벌어진 사건인데요. 7월 17일 오전 1시 바닷가에서 같은 또래 여고생 나이에 이 15에서 17살 또래의 여학생들이 예. 한 명을 집단 폭행을 했고 예. 해변가에서 또다시 오전 5시에는 방에 데려와서 또다시 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2차의 폭행에 걸쳐서 계속 폭행을 한 다음에 간신히 빠져나온 이 피해자가 예. 바닷가에서 쓰러지자 지인이 발견하고 구급차로 그 병원에 실려간 그런 사건인데 예.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어찌됐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 2개월 동안 사실 마음속으로 끓이고만 있었거든요. 가해자의 그랬을 것 언니, 같아요. 가족들은. 예. 그런데 이 부산 여중생 사건이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좀 이렇게 보여지자 용기를 내서 아마도 그 피해자의 언니가 SNS에 이런 사건도 있었다 하고 예.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부산 사건 가해자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데 손 변호사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폭행을 생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끔찍한 부분이 뭐냐면 자신들이 폭행하는 그 장면을 영상통화를 통해서 지인한테 모두 다 생중계를 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이 피해자가 이제 뭐 피해를 입거나 맞은 사진 같은 것들을 돌려보면서 얘기를 했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자랑스럽게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잔인합니다. 피해자를 어떻게 보면 제2차 피해라고 해서 피해자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거예요. 예. 폭행에 그치지 않고 이 맞아도 싸다라는 인식,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들 공유하면서 사진을 보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 이렇게 맞았어라고 이렇게 돌려보고 생중계하는 거. 예. 그만큼 범죄에 대한 자각과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예.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재영 평론가님 10대들 범죄를 보면 그거를 자랑 삼아서 SNS에 올리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죄의식이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게 자신한테 잘못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의식을 못하면서 예. 오히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과시하는 거. 느낌으로 또 하나는 예. 이 피해자한테 최대한의 망신을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런 어떤 이 죄책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나타난 현상인데, 요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 뭐 격분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이례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날 당일날 오후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7시간 정도에 걸쳐서 예. 일단 해변에서 집단 구타가 이루어지고 예. 거기에서 돈도 뺏고 휴대폰을 뭐 모래 묶고 이랬다고 하는데 해변에서 가해자 중에 한 명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끌고 간 거군요. 거기서 또 구타를 하고 거기서 또 영상통화로 중계를 하고 예. 거기서 뭐 애를 뭐 화장실에 묶어 놓을까 말까 자기네끼리 그런 대화를 하다가 다시 또 끌고 밖에 나가서 해변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거기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구급차에 실려가서 풀려나게 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죄질이 너무나 안 좋은데 예. 문제는 그 가해자들이 지금 멀쩡하게 아주 태연하게 SNS로 대화를 나누면서 장난스럽게 요번 사건을 보고도 요번에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고도 피해자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이 사진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때렸던 애가 더 못생긴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장난스럽게 대화를 했다고 해서 예. 더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SNS를 보면 더 가가 아니에요. 그냥 나 소년원이나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인식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 가해자들의 SNS에서 같이 술 먹는 모습이라든가 가해자들끼리 그리고 그 후일담을 하는 얘기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 가족들이 정말로 공분하고 있다는 거 업장이 아니겠습니까? 무너지겠죠. 정말 예. 무서운 10대, 우리가 과거에 뭐 앙팡 때리볼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10대 반항 정신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 뭐 과거에 뭐 우스갯소리로 북한의 김정은이 남친 못하는 이유가 그 무서운 중이 이 이후에 이 10대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10대 과격한 이 폭력성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전혀 그 10대를 설득하지 못한 채 10대 내부의 그런 폭력성과 또래 문화는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피해 학생이 도리어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더욱더 그런 슬픔에 떨어야 되고 분노에 떨어야 되고 예. 지금 피해 학생의 경우는 뭐 전치 2주의 뭐 상처뿐만 아니라 의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데 그런 비용도 일부 뭐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받긴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까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10대 무서운 가해자들끼리의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결국은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을 만들고 있는 거. 그리고 예. 피해자는 정말 그 이후에 또 다른 가해자들끼리 SNS에서 술 마시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다른 그런 분노에 젖겠습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가해 때린 학생